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으로 그 주변에 수학능력 시험을 보시는 가족들이 있거나 제자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진심으로 시험을 떨지 않고 잘 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진짜 맛있는 과일에서 근무하시는 김동신 팀장님께서 30분 만에 만들어 보는 나만의 NFT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NFT를 직접 제작해 보는 관계로 실습이 가능한 환경에서 강의 참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접속 전 준비하실 부분은 크롬 브라우저와 NFT로 만들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의해 주시는 김동신 팀장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진짜 맛있는 과일의 김동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쪽 블록체인이나 이런 NFT 관련된 사실 전공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런 현업에서도 이런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스터디를 하게 됐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과일 회사지만은 이렇게 과일 유통하고 그런 회사지만은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술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학술적이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NFT의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가볍게 접근하신다면은 또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봤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NFT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일단 NFT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NFT 하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인터넷에서 구글링 NFT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글로 사실 NFT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많겠지만은, 거기 있는 대로 사실 따라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NFT를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한번 NFT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번 이렇게 제목을 따봤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FT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NFT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장표는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서, 원래 이제 자료는 지난주에 다 만들긴 했는데요, 좀 보완을 했는데, 일단은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원래 대단하고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행 인터넷 뱅킹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고,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넣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넣는
그 활동 자체,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활동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암호화 기능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에 가서 그 창구에 가서 용지로 비밀번호랑 이런 내용을 쓰고 돈을 인출하는 활동을 했으면 됐는데요. 인터넷 뱅킹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고 거기에 비밀번호를 넣고 이런 과정을 비밀번호가 맞는지 은행과 검증하는 활동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런 암호화 기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암호화 기술 어떻게 하면 암호화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됐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그 나에 대한 암호, 나에 대한 그 개인 키값이라고 할게요. 이따가도 이제 키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개인 키값 검증을 이런 어떤 은행이라는 중앙 서버, 어떤 그 은행이라는 기관의 서버에 나의 공인인증서의 키값과 연동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화된 어떤 그런 일단 장부라고 해볼게요. 이따 장부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일단 그 거래 방식은 암호화된 값을 중앙화된 어떤 그런 그 기관과 이제 한쪽,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이었자면은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분산화된 장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장부를 은행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면은 뭐 김동신이라는 사람, 뭐 김동영이라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들 이런 키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키값을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앙화된 장부는 이런 A, B, CD라는 사람의 키값을 혼자서 들고 있다면은 이런 분산화된 장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똑같은 장부를 A, B, CD 네 사람이 모두 다 가지고 서로 검증을 해주는 일단 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은 일단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런 NFT라는 것이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FT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또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일단은 다 모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토큰을 B라는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인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만약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장표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중앙화된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서로 확인을 했다면은 이제 이런 분산 원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이제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장부를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나의 서버 공간, 나의 저장 공간을 또 이렇게 곧 제공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원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토큰 값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서로 이제 한 번의 거래, 한 번의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됐다는 그 값이 발생하는데요. 그 값을 이제 토큰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토큰화된 값이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코인이라는 건 실제로 동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양쪽의 거래값이 하나의 이런 그 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알파벳 값으로 변환이 돼서 그 변환된 값이 하나가 쌓이는 것을 이제 토큰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한 토큰들은 인제 이 가상자산이라고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제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NFT는 인제 서로서로 이런 그 어떤 가치를 매겨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서로의 등가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인제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렇게 장표로 저장을 하면은, 그래서 이 코인 이런 토큰이라는 것은 인제 서로서로 비트코인 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0.1 개랑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NFT는 NFT A와 NFT B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토큰은 서로서로 교환의 매개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또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여기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서로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인제 그 고유의 값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 생태계를 이해를 위해서는 뭐 다 아시는 분은 또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NFT는 민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팅이라는 언어가 인제 그 단어가 화폐를 주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민트에서 인제 파생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NFT를 발행하는 행위가 이제 민팅한다, 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트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박하, 허브의 민트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민트의 언어는 인제 주노 모네타라고 해서 예전에 그 준호 신의 그런 신전 옆에 인제 어떤 그 돈을 찍어내는 주조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인제 근데 계속 언어는 축약되죠. 그래서 이런 모네타로 줄여들고, 그래서 모니가 되고 머니가 되고, 그냥 머니를 어원으로 해서 인제 민트라는 말이 인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박하를 의미하는 민트의 어원은 인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 멘테라는 그런 요정이 있는데요. 이 주피터라는 신하고 바람피다가 주피터 신의 아내분의 어떤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민트라는 풀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스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NFT를 인제 민팅할 때도 인제 거래할 때도 인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스비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가스비 같은 경우는 인제 거래 속도, 그리고 거래량, 또 인제 거래에 참여한 인원 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드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제 이거는 인제 이 NFT를 만든 다음에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하는 거고 리스팅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에어드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어떤 홍보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공짜로 뿌려주는 활동, 그리고 인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건데, 뭐 반대말은 뭐 블랙리스트라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근데 그 이런 인제 이런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제 활이라고도 하고, 인제 NFT 프로젝트를 만들 때 초기에 발행하는 부분들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래서 이제 주로 추첨을 많이 하고, 또 AMA, 그래서 Ask Me Anything이라고 해서 인제 NFT 프로젝트에서 이제 소통하는 활동, 그리고 인제 느프트라고 하나 더 넣어 봤는데요. 그 인제 용어라기보다는 NFT 하면은 인제 좀 길죠. 5 글자죠. 그리고 또 영어로 바꿔서 또 타이핑하기도 귀찮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실제로 NFT, 그러니까 코인을 하거나 인제 이런 가상화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NFT를 느프트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넣어 봤어요. 그냥 NFT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작년 기준 한 400억 달러, 인제 그래서 계속 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주춤했어요. 올해는 인제 여러 가지 주춤하겠지만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잠재 시장이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다트로 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2억 달러에도 팔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제 NFT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그래서 인제
NFT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교사분들이니까 뭐 가장 비슷한 이제 유통 플랫폼을 인제 한번 예시로 들었는데요. 인제 교사님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요. NFT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인제 뭐 강의 콘텐츠가 되든가 뭐 저작물이 되든가 뭐 고유의 어떤 인제 뭔가에 NFT화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인제 교사님들께서 만드시면요, 인제 이걸 NFT로 인제 만들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요. 이게 진짜 이분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진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맞는지 검토를 해서 인제 그럼 인제 이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정보 인제 이런 콘텐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인제 NFT로 민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고유값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서 NFT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NFT화 만들면은 이제 이걸 콘텐츠 유통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인제 이 강의를 보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인제 콘텐츠를 봤던 거래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이 거래 이력들이 이 블록체인 이 기록에 쌓이고, 또 인제 같이 또 검증을 하는 거죠. 과연 이분이 만든 콘텐츠를 봤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인제 이런 거래 이력 자체가 또 그 발생을 하면서 가스비 같은 게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보상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볼 때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제 또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유통 플랫폼 구조도 인제 NFT를 통해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NFT가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형성될까?' 요런 부분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서로서로 어떤 그 A가 B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고유성으로 인해서 인제 그 가치와 인제 희소성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인제 원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제 한 번 만드는 콘텐츠는 인제 그 아까 블록체인으로 아까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가 이 원본을 등록했다는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거, 뭐 어떤 주차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분산 저장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변조가 불가하다. 그리고 인제 호환성인데, 인제 뭐 이런 어떤 코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런 메인넷이라는 개념, 뭐 인제 플랫폼 개념이 있는데, 인제 이런 것들이 또 인제 서로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제 폐쇄성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NFT의 가치를 인제 이 소장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이런 그 가치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절세성, 이건 성이라는 걸 붙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제 이런 NFT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한 거는 인제 트랜잭션, 그러니까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NFT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에요. 1억 원의 거래가 되면은 그 1억 원의 거래가 되는 NFT를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저 지갑으로 전송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걸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서로 이동을 했을 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절세 및 또 증여의 수단으로도 쓰여서 이런 어떤 그런 그 NFT의 가치가 형성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넣어봤어요. 뭐 무한도전에서 무야호도 뭐 950만 원, 뭐 신봉선 리액션 하나도 NFT로 만드니까 3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가치는 어쨌든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자산가들 분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한번 넣어 본 장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장 주식이나 이제 가상화폐나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NFT는 이 조각품에 준하는 그런 뭐 올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제 이렇게 NFT도 이렇게 과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그 시장이 커지고 발전을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또 어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세금에서 자유로워서 이제 가치들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이제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또 NFT를 그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어서 이제 지갑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 거래, 그래서 이건 NFT 거래를 이미 한다는 거는 이제 이미 그 블록체인 거래, 코인 거래는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 3.0 기반의 지갑인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제 개념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셔도 수많은 개념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게, 그냥 탈중앙화된 웹, 그러니까 누구나 분산 원장을 가지고 있는 원장의 소유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참여자 중심의 인터넷 기술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신 참여자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분산 저장된 개인 콘텐츠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 확인하게 그래서 이제 웹3 지원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 엣지, 그리고 이제 뭐 웨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크롬이 지금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갑으로 메타마스크, 이제 웹3 지갑이에요. 뭐 카이카스, 테라스테이션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갑이 있고, 그래서 최초 지갑을 생성할 때 니모닉이라고 해서 한 12개 단어에서 24가지 단어로 해서 이런 단어들이 조합을 통해서 지갑 고유의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니모닉 조합이 여러분들 가장 쉬운 비유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은 그냥 지갑을 주는 건데,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니모닉 조합은 이 조합이 있으면 어느 누구 어디에서나 지갑을 그냥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모닉 조합을 노출을 당하게 되면요, 그냥 내 지갑은 없는 거다, 그냥 내 자산은 없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웹3,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익스텐션으로 지갑을 설치를 만약에 했으면은 해당 지갑이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다 그러면 모바일 앱에서도 메타마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앱 그 데스크탑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었으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 앱에서도 이 메타마스크 니모닉 조합을 똑같이 하면은 이 데스크탑에 있는 지갑이 모바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라이빗 키 자체가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갑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지갑 소유자는 결국에는 이 프라이빗 키의 소유권자인데 결과적으로 니모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모닉을 보관은, 그래서 뭐 컴퓨터나 이런 데 저장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오프라인, 그래서 이제 메모장 같은 거나 일기장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오프라인에 이제 해서 이제 퍼블릭 키에 보관된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거고, 그래서 매 거래에서 지갑 소유자의 거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승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인인증서에 하나하나 누르는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가스비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커들은 이 니모닉을 탈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가상 화폐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시대에 아마 살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이 니모닉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뭐 과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이런 해커들의 그런 그 낚시질에도 이렇게 한번 이런 뭐랄까 낚시질에 당한 적은 없죠. 근데 접근을 당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그 공인인증서 25자리 뭐 이런 뭐 보안카드 25자리를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니모닉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럴 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접속 환경이 실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여기 써놨어요. 나중에 이 자료만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이카스 지갑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왜 카이카스 지갑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지금 이제 이 클레이튼이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산 기술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 X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그 블록체인 메인넷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클레이튼 체인 기반의 코인은 이제 클레이라는 그런 이제 코인이고요. 그래서 클레이튼 체인에 기반이 된 지갑이 카이카스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카스 지갑을 만들면요. 이제 지금 NFT를 무료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사이트가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서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NF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하나 이제 새로 띄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야겠네. 근데 검색창에 카이카스라고 치시면은 이 카이카스 확장 프로그램, 저는 이제 크롬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카이카스 확장 프로그램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제 설치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기를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은 아니면 그냥 새로 하나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이고 여기서는 안 된다네. 리스트는 안 되고. 그래도 같이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크롬에 이제 익스텐션 추가를 하시면요. 여기 점 3개를 점 3개가 아니라 여기 여기 확장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카이카스가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핀을 꼽으시면은 이제 여기 이게 지갑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을 이게 지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만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대문자와 소문자와 특수문자를 결합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의 계정 이름을 하는데 한번 AI4 러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생성을 하면은 이제 이제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드 구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시드 구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시드 구문을 이제 다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지갑을 만들었다가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만들긴 해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한테 만들어 보라고 할 때도
팀장님 지금 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 아, 이거 화면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하고 화면만 보이고 있는데요. 시드 구문 보관 안내 이게 안 나오나요? 시드 구분 시드 구문 보관 안내.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그 전에가 뭐죠? 그 전에 생성 복구 그 네네. 비밀번호 한 다음에 네, 생성 복구 비밀번호하고 그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시드 구문 넣으라는 아,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화면은 요 어떤 화면이냐면은 정확하게 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카이카스 지갑 여기 지갑 생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정 이름 넣고 시드 구문 보관해서 이제 이 시드 구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밑에를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혹 보이시나요? 시드 구문 보관 안내? 네네네네. 네네. 거기서 이제 시드 구문을 이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에 보관했을 때 나오면은 이제 방금 시드 구문 확인을 해요. 이제 방금 이제 입력한 시드 구문을 다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메모장에 메모한 거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입력하면은 이렇게 시드 구문이 확인 완료라고 떠요. 요렇게 시드 구문이 확인 완료라고 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이카스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지갑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갑이 이렇게 보이시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다 따라오셨나요? 제가 좀 빠른가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네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혹시 뭐 이렇게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카이카스를 설치하고, 네. 네, 지금 이 화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네. 시드 구문 이거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그 시드 구문 자체가 안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퍼즐 조각처럼. 네, 이 그거를 눌러도 뭐가 안 나오는데.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카이카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 혹시 안 나오나요? 요걸 눌렀을 때? 제 컴퓨터가 이상한지 안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는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가 뭐 완료된 팀장님 나오고, 거기 메뉴를 네. 이렇게 보여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토스에서 여기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측, 그죠, 예, 우측, 예. 예, 요거 그 우측 상단에 퍼즐 조각처럼 생긴 건데, 네,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뭐 짠짠짠 이렇게 빨간색이 난 그거를 누르는데 아무 뭐가 없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안 나오나요? 이렇게 뭔가가 나올 텐데,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 확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제가 아니면 선생님 거를 공유해 주실래요? 예, 한번 음. 보여주실래요? 제 거를요. 예, 네네. 예. 화면 공유 한번 해줘 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모바일로 하면서 컴퓨터 모바일로는 이게 안 돼요. 모바일로는. 아니 지금 이렇게 수업은 모바일로 하면서 지금 네. 컴퓨터에 지금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컴퓨터 모바일로 보시면서 컴퓨터로 지금 하고 계신 예, 거구나. 눌러도 안 돼서 뭐 그냥 저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분들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 지갑까지는 다 뜨나요? 이렇게 지갑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나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을 만드셨으면은 이제 NFT를 만드는 이제 그 사이트인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걸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 크래프터 스페이스 크래프터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서비스 종료 공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서비스 종료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이걸로 편하게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닫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NFT 발행하기 컬렉션 생성하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카이카스로 로그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방금 만드신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연결 요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게 하는데 본인에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결 버튼을 누른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응?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메시지 서명과 이제 서명 계정이 나오면은 서명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 회원 가입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갑으로 로그인하고 지갑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웹3 기반 지갑, 이런 코인 지갑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이제 이런 이런 지갑 블록체인 지갑을 통해서 접속하는 이런 사이트를 들어갈 때는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뭐 닉네임 뭐 넣고요. 제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갑 주소는 자동으로 넣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웹3 지갑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분산형 웹의 지갑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이런 웹3 지갑을 지원하는 곳에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는 이제 간단한 닉네임과 지갑 주소, 이메일 주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도 이제 또 지갑을 통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료 사이트예요. 무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뭔가 트랜잭션 이런 거래가 이런 이제 서명이 일어날 때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한 가지 활동을 할 때마다 또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메인넷이나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인증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 주소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증까지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갑을 만들고 이제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갑으로 회원 가입하고 이제 로그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메일 인증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이거 지갑을 접속하면은 이제 요 화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NFT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NFT를 실제로 만드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행하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다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완료하셨다고 진행해 주시면 될 보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일을 이제 NFT로 만들 파일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일 선택하기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편의상 한번 제 배경 화면을 한번 넣어서 그거 NFT로 한번 말고 넣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네. 책 그걸 표지로 하면 안 될까요? 책 이거는 표지, 네. 책 표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 예, 이번에 나왔던 책이죠. 슬기로운 공부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업로드하고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넣고 뭐 그리고 이제 컬렉션, 발행량,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퍼티나 이제 이런 그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벨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 그 NFT의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더 들어가서 심화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제 각각의 NFT의 희소성을 뭐 정한다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넣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가치를 차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의하고 동의해서 NFT 발행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지갑으로 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이제 이렇게 서명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NFT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래프터 스페이스에서 발행하는 것만 지금 그 무료예요. 다른 데서는 다 이제 그 지갑에 일정 부분의 코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코인을 사용하면서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명을 해서 발행 완료된 것까지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NFT 확인하기를 눌러 보면은 이제 AI for Love 1번이라는 아이디로 해서 이제 이렇게 AI 이건 NFT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NFT 발행을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죠? 사실 그래서 NFT 발행만 하면은 지갑이 만약에 있고 지갑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면은 그냥 뭐 한 뭐 2, 3분이면 하나씩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다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적이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희소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런 NFT의 컬렉션을 만들려면은 이제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은 일단 NFT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은 이제 발행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만든 NFT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나오고 또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은 이제 그 NFT를 다른 지갑 주소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뭐 히스토리, 그래서 이게 발행을 했고, 그래서 누가 발행을 했는지, NFT 관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분산 원장에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이제 분산 원장에 저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은 이제 지갑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그 클레이튼 파인더에서 보기라는 요걸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클레이튼이라는 체인의 분산 원장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트랜잭션 핵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투가 여기인데 요게 지금 제 지갑 주소예요. 이번에 만든. 그래서 NFT는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하고 이게 토큰 아이디. 그래서 이제 이 NFT에 이제 이게 고유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어카운트 이 크리에이트 파인더에 제 지갑 주소를 넣으면은 이 제 지갑에 해서 이게 이 파인더가 어떻게 보면 분산 원장이 되는 거고, 이 분산 원장에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위조나 변조가 안 되고 이런 고유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이 크래프터 스페이스의 이제 메인 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두 분이 지금 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혹시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계셔서 제가 보기엔 두 분 정도 성공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 그 NFT를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발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만 하면 재미없죠. 뭔가를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팔아봐야지 이제 또 의미가 있어서 이제 오픈시라는 NFT 거래소에서 팔기 직전까지 가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팔려면은 이제 수수료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지갑이 지금 다 여기 보면은 여기 코인이 이제 여기 보면은 클레이라는 이제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클레이를 충전하는 건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업로드까지는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오픈시라는 그런 사이트에 한번 이제 사이트에서도 제 이제 NF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픈시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오픈시 IO라고 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예요. 엄청난 NFT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런 수많은 이런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플로어가 뭐냐면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여기 4.59 이더리움이라고 있는데 지금 1 이더리움이 한 1,500달러 정도 되니까 바닷가가 뭐 6,000달러? 아까 이런 기하학적인 요게 하나씩 6,000달러 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시라는 이제 NFT 세계 최대의 거래 사이트를 알고만 계셔도 여러분은 이제 굉장히 이런 블록체인 NFT에 많이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이제 이 클레이튼 체인의 카이카스 지갑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오픈시란 사이트에 지갑을 클릭하시고 카이카스 지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방금 또 만드신 예, 서비스 연결 요청 오픈시라는 곳에 연결을 하는데 가끔씩 가짜 사이트가 있어요. 가짜 사이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가짜 사이트에서 제 지갑에 있는 니모닉 키를 갖다가 또 다 탈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오피셜한 이상한 또 코인 사이트, NFT 사이트에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셉 앤 사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서명을 하라고 나오고요. 서명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갑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지갑 옆에 보면은 이제 지금 오픈시에 로그인이 끝났어요. 지금 이 지갑으로 로그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 컬렉션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오픈시 사이트에서 띠용 됐다. 당황, 순간 당황.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슬기로운 AI 공부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제 이 NFT가 이 글로벌 사이트인 오픈시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표로 보면은 여기 연결해서 지갑 접속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NFT를 확인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점 3개를 누르면은 리스트 포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거 직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면은 클릭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 이제 뭐 프라이스 히스토리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지금 하려는 건 이제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more options에 들어가서 list for sale을 누르면은 이제 팔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픽스드 프라이스는 고정가, 타임드 옥션은 이제 그 경매로 해서 팔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프라이스를 뭐 100클레이 그러면 한 지금 이제 18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얼마 동안 게시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뭐 번들로 판매할 건지 뭐 특별한 판매자한테 예약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수수료는 이제 한 2.5%.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면은 이제 판매 수수료가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오픈시라는 거래소에 요런 형태로 해서 실제로 해서 컴플릿 리스팅을 누르시면은 그래서 이제 크래프티 스페이스에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트랜잭션에 이제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AI for Love라는 제 지갑에서 이제 이 그 오픈시라는 곳으로 이제 제 그 NFT를 팔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이제 0.005197 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이제 이 그 오픈시에 제가 만든 NFT를 이제 올려놓고 사람들이 사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판매까지 됐고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황종호 선생님께서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뭐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 들었고요, 팀장님. 그 아까 오픈시에 네, 저희 그 연구에서 낸 책자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책자 어떤 이제 미술품이나 이런 네네네네, 거를 이제 이렇게 낼 때 네, 가격이 프라이스가 이제 비싸니까 네.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그 한 가지 NFT를 쪼개서 나눠서 올린다는 이제 이런 의미시죠? 네네네. 네네네. 뭐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이렇게 올렸을 우리가 이제 판매를 이렇게 올려서 이제 뭐 백프라이스에 네, 뭐 100클레이에 예를 들어 네, 올린다. 하는데 그거는 네. 이제 이 책 점 그 네, 전체. 예. 전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요거를 부분적으로 나눈다 그런 옵션은 어디 없나요? 아, 그런 옵션, 그러니까 이거 올릴 때 그런 옵션은 따로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올리기 전에 이렇게 책 한 권을 갖다가 100개로 쪼갠 거를 이 조각조각씩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NFT를 생성을 할 때 이제 고급 기능인데요. 고급 예. 기능인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아까 뭐 이렇게 예시로 이제 네.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뭐 크립토 펑크 뭐 이런 건데 이런 같은 이미지의 머리 색깔을 바꾸고 눈 색깔을 바꾸고 얼굴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랜덤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NFT를 NFT 컬렉션을 처음에 음, 생성할 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만든 다음에 올릴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쪼개서 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쪼개진 것들을 만들고 쪼개진 것들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선생님 저기에 이제 이것이 만일에 가격은 네. 가격은 네. 올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올리겠지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 가격이 형성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저기 토큰 그 가상화폐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그죠. 가상화폐로 이걸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NFT로 다른 NFT는 살 수 없어요. 가상화폐로 이들은 가상화폐로 어, NFT 살 수 있는 거죠. 코인으로 그래서 사는데요. 지금 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제 이 클레이라는 걸로 인제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클레이를 또 클레이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프라이스를 클레이로 매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18불 어치로 또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인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인제 이런 그 어떤 인제 서로서로 NFT는 대체를 못하지만은 인제 이런 코인으로서는 서로 교환의 매개로 할 수 있다는 게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사실 저는 토큰도 사실 토큰 뭐 가상화폐도 굉장히 아직 문외한인데 네. 가상화폐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은 뭐 로또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한 사람이 몰아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 여기 가상화폐는 인제 이런 개념은 아까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이제 서로서로 분산 원장 그러니까 인제 예전에는 제 어떤 공인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은행이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분산 원장을 가진 구조에서는 서로 인제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장부를 가지고 있고 서로서로의 거래 내역이 예전에는 거래 내역을 A라는 사람과 은행, B라는 사람과 은행, C라는 사람과 은행, D라는 사람과 은행이면은 인제 이 정보를 서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서로 정보들이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인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상으로 주어진 코인에 가치를 매겼다. 그래서 그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인 이 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인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어떤 거래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코인이라는 게 됐는데 보상에 대한 가치의 형성은 인제 코인 거래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업비트도 있고 뭐 빗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이런 코인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 코인은 더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인제 가치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거는요. 그냥 코인이라는 건 또 뭐 동전이나 이런 현물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가상 공간상의 서로서로의 거래 내역이 그냥 데이터로서 있는데요. 특정한 뭐 이런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조합, 어떤 뭐 숫자와 이런 뭐 영문의 조합이 돼 있는데 이 조합 자체에 어떤 가치가 형성이 돼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네. 눈에 보이는 가상의 어떤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이 가격이 정해지네요, 이거는. 그죠. 소비자의 어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실체예요. 이게 지갑이고요. 이 밑에 있는 여기 이 트랜잭션 이런 어떤 토큰 아이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의 희소성이 있어서 이제 가치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형성하는 곳은 거래소고 그래서 뭐 두나무라는 회사가 뭐 몇백억 몇천억씩 번다고 하잖아요. 코인이 오르든 코인이 망하든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가치를 만든다. 이게 일단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체는 없고 어떤 거래의 내역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매겨졌다. 요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 바이낸스 다음으로 그 무슨 거래소 뭐 KF 네네네. FTX라는 곳이 FTX, 있죠. 거기는 이게 실체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그 돈을 넣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네. 뭐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네, 파산했죠. 네네. 너무 황당하고 도대체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될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냥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블록스를 보면은 지금도 여기 보면 1초 전에 지금 뭐 여기 보면 넷마블에서 코콘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월드페이에서 뭐 크래클랩 이 수많은 이런 블록 프로포저들이 이렇게 이제 블록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들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가 있고 뭐 사이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원장으로 쭉 쌓이면서 이런 블록들이 되고 이제 이게 여기 토큰으로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이 몇 개가 발행됐고 누가 거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트랜지액션 자체 하나하나가 이제 가치로서 만들어졌다. 뭐 좀 이게 뭐 이해하시기가 어떻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해는 하고 있는데 주식이 네네네. 만일에 뭐 저기 삼성전자 주식이라면은 삼성전자에 네, 지분 삼성전자가 있죠. 내가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실체가 없고 그냥 욕구에서 남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다는 거. 어,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맞아요. 코인은 이제 그 희소성 때문에 그냥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NFT하고는 근데 NFT는 또 약간 좀 다른 게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여기 절세 효과를 넣었는데 NFT의 가치 형성이 이런 절세 효과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매겨진 가격이 있고 거래가 있고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 코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코인의 가치를 또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연동이 되어 있군요. 가상을 네네네. 해서. 네, 가상화폐와 이런 실물과 현물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어쨌든 이게 이런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일단 요런 정도로 이해해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코인도 해보고 NFT도 다 해보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이 수업료 내고 배운 만큼 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보유할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그 들으시는 분 중에 코인으로 또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투본선이라고 많이 해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을 못 들었는데 그 회사에 어떤 회사인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그 과일을 유통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유통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더 이제 마케팅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과일로 NFT를 만들어서 그 음. 과일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멤버십을 주고 과일 값을 깎아주고 그리고 그 과일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과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재밌겠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 과일 NFT를 저는 100개만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 NFT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누군가 우리 그 진짜 맛있는 과일의 과일 클럽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그 NFT 하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팔아. 근데 이 과일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클럽 모임이 TV에 나왔어요. TV에 나와서
우와, 그 과일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임명웅 씨 콘서트에 무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티켓 예매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과일 NFT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그죠? 음. 오르겠죠. 네. 근데 아무도 안 팔아, 계속. 그러면 사람이 원래 10,000원에 서로 나눠 가졌는데 그거 10만 원 주면 팔래? 안 팔아. 100만 원 주면 팔래? 팔게. 그러면은 그 NFT는 10,000원인데 갑자기 거래 가격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100만 원, 99만 원씩 번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실런지. 네, 저도 사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사실 좀 물어봤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정리한 것 중에 이제 요 장표가 되게 좀 중요한 장표인데요. NFT 가치 형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 원본성, 호환성, 폐쇄성, 절세성인데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거는 이 폐쇄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정판 NFT 소장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유지시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NF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연구에 있죠. 네. AI 연구의 분들도 이제 그 AI 연구의 NF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연구회의 NFT를 예를 들어서 100개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 100개는 정회원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이 NFT를 소유한 사람만 이제 이 AI 연구회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골프 회원권처럼. 그렇죠. 네. 네, 골프 회원권 괜찮은. 그래서 네. 골프 회원권이 있어야 부킹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프 회원권 가격이 비싼 거는 이제 주말에 그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라운딩 할 수 있는 게 그 값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골프 회원권이 NFT랑 가장 비슷할 수 있겠네요. 아,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혹시 아유, 좀 이렇게 되게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이렇게 블록체인과 NFT를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좀 피드백 한 분만 받고 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좀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네. 오랜만에 김형진 선생님 와 주셨는데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NFC 이거 만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일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템 만드시면 저 하나 사 가지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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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하나 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네 여기서 마치도록 했으니까 이제 김동신 팀장님께서 이번 주에 또 IR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무척 바쁘신데도 이렇게 흔쾌히 강의 부탁을 이렇게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동신 팀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도 그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보니까 또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를 또 이렇게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또 교육시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세대들은 이제 다 익숙해진 세대들로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기술로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이 블록체인 기술과 NFT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다면은 저한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다음에 혹시 블록체인이나 또는 그런 다른 좀 이렇게 코인을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예, 예, 한번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시는 류진선 박사님께서 또 발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진짜 맛있는 과일 김동신 팀장님의 이렇게 NFT와 블록체인에 대한 실습 수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채팅창에 내용이 계속 올라와주고 계신데 제가 딱 2개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선생님께서는 NFT의 개념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또 홍준희 선생님께서도 너무너무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자료는 이렇게 김동신 팀장님께 받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그 연구회 초대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합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만 소장해 주세요. 좀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